약속의 바다. 오늘의 책. 허주은. 사라진 소녀들의 숲.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수사관 민재우.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댕기머리 탐정의 이야기. 사라진 소녀들의 숲을 소개합니다. 민화는 1년 전 실종된 아버지를 찾으러 제주도로 갑니다. 환희의 아버지 민종사관은 조선 제1의 수사관으로 200여 건의 사건을 모두 해결한 인물이었지만 제주에서 있었던 13명의 소녀들이 실종됐던 일은 해결하지 못한 채 수사 중 실종돼 버렸죠. 조사에 의해 민종사관은 죽은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환희는 아버지의 죽음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도에 사는 복선이라는 낯선 이름의 여자가 사라진 아버지의 수사일지를 보내옵니다. 그 일지는 13명의 소녀들이 사라진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자가 보낸 아버지의 수사일지,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믿지 않았기에 환희는 제주도에 내려가 아버지를 직접 찾기로 결심합니다. 제주도로 가는 배에서 우연히 만난 제주 목사는 제주 노원리로 간다는 환희에게 나쁜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며 경고합니다. 그 나쁜 소문이란 계집애들 13명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목사는 그 소녀들의 공통점은 미인이었다며 답답함에 집을 나간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희가 노원리로 가는 길을 물을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음을 느끼죠. 아버지는 13명의 소녀들이 실종된 사건을 수사하다 사라지셨고 마을 사람들은 말하길 꺼려하며 제주 목사는 이 사실을 무심히 넘기려 하니 환희는 소녀들의 실종 사건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길을 헤매다 도착한 환희는 동생이 살고 있는 노경신방 무당의 집으로 갑니다. 사실 동생 매월이는 어릴 때 신병을 앓아 노경신방의 손에 맡겨졌고 아버지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하다며 승급을 위해 매월이를 제주에 두고 가족들과 함께 목포로 왔던 것이죠. 그로 인해 동생과 사이가 멀어졌고 제주에서 만난 자매 사이는 매우 소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1년 전 사라졌던 13번째 아이 현옥이를 발견했다는 마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현옥은 죽어 있었습니다. 환희는 그곳에서 사망 추정 시간을 말하며 의학적인 지식을 말해주는 동네 주정뱅이 도박꾼 유선비를 만나게 됩니다. 유선비와 환희는 현옥의 죽음에 대해 말하다 이 사건이 5년 전 숲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5년 전 환희와 매월이는 제주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그곳엔 서연이란 여자가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환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매월이는 하얀 가면 쓴 남자를 봤습니다. 떨어져 죽은 서연은 공녀로 끌려갔다가 겨우 탈출해 돌아온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연이 공녀였다는 것을 알자 그녀를 역병처럼 대했죠. 그러다 그녀는 어느 날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환희는 공녀제도에 대한 막연함이 사실로 다가오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옥의 언니 이슬을 찾아가 실종되기 전날에 대한 일을 묻습니다. 이슬은 동생이 노경신방에게 일찍 죽을 것이란 소리를 듣고 죄인 백씨에게 빚을 져 구술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현옥을 쫓아다니던 죄인 백씨는 현옥의 어머니에게 밖에 악한 자들이 있으니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였죠. 환희는 노경신방이 너무나 수상했고 숲을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해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 환희 앞에 하얀 가면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 위협합니다. 환희를 몰래 뒤쫓아왔던 매월이 도와주면서 둘은 하얀 가면의 남자와 숲으로부터 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5년 전 숲 사건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환희는 매월이에게 대체 5년 전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려달라며 부탁했고 매월은 5년 전 숲에서의 일을 말해주게 됩니다. 구슬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노경신방,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있는 흉포한 죄인 백씨, 소녀들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여기는 제주 목사, 주정뱅이 도박꾼 유선비,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실종 사건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한 문 촌장. 환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럽고 아버지가 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 제주도로 왔고 어쩌다 실종됐는지, 복선이란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고 답답합니다. 게다가 노경신방을 의심하면 할수록 동생 매월이와의 갈등은 깊어져 갑니다. 매월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노경신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노경신방은 버림받은 자신을 받아주고 키워준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환희는 서먹하고 퉁명스러운 매월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체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고 소녀들은 어째서 실종된 걸까요? 그리고 하얀 가면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사라진 소녀들의 숲은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조선의 한 소녀를 통해 공녀의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공녀는 곡물로 바치는 여자라는 뜻으로 고려는 약 100년간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많은 공녀를 바쳤고 조선시대에도 명예욕으로 공녀를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녀들은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거나 힘든 생활을 했고 고려 사람들은 딸을 공녀로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부터 딸을 일찍 결혼시키는 조혼의 풍습이 유행했고 조혼이 유행하면서 공녀로 보낼 여성이 줄어들자 고려 조정에서는 결혼할 때 관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려 말의 문신 이곡의 상소문에는 공녀 차출의 폐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으로 사신 가는 자들은 재물과 여색으로 직책을 더럽히고 있으니 금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문으로 들으니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바로 숨기고 오직 드러날까 걱정하며 비록 이웃이라도 볼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매번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문득 실색하여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무얼 하러 왔을까? 동료를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처첩을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합니다. 이윽고 굴리들이 사방으로 나가 집집마다 수색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딸을 숨기기라도 하면 그 이웃을 잡아 가두고 그 친족을 구속해서는 채찍으로 때리고 괴롭혀서 딸들이 나타난 뒤에야 그만둡니다. 사신이 한번 오게 되면 나라가 온통 소란스러워져서 비록 개나 닭이라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동료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데려갈 사람을 뽑을 때가 되면 얼굴이 예쁘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여 같지 않은데 사신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욕심을 채워주면 비록 예쁘더라도 놓아줍니다. 놓아주고는 다른 데서 동료를 찾게 되므로 한 명의 동료를 취하는 데에도 수백 집을 뒤집니다. 오로지 사신의 말만 들을 뿐 누구도 감히 어기지 못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신들이 황제의 성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1년에 2번 혹은 한 번이거나 한 해씩 거르기도 하는데 그 수가 많으면 40에서 50명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일단 그 선발에 들어가면 부모와 친척들이 서로 모여서 우는데 밤낮으로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도성의 문에서 보낼 때에는 옷자락을 붙잡고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막고 울부짖으며 슬프고 원통해서 괴로워합니다. 그 중에는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을 매는 자도 있으며 근심과 걱정으로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다가 눈이 멀어버리는 자도 있는데 이러한 예들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곡물로 바치는 비극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1435년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작가는 이 곡의 상소문을 보고 사라진 소녀들의 숲의 핵심 미스터리를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실제 있었던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했기에 읽고 나면 우리 역사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라진 소녀들의 숲은 공녀를 소재로 한 우리 역사의 아픈 이야기면서 동시에 자매간의 이야기입니다. 환희와 매월이는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고 오해와 다툼들로 서로에 대한 신뢰조차 미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는 과정을 통해 점차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환희는 매월이가 없다면 결코 이 일을 마칠 수 없었고 매월이는 환희가 없다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 채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희는 매월이와 실종 사건을 통해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실제 역사를 소재로 한 추리소설인 동시에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선 한 소녀의 성장소설인 이 책은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제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약들을 어기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환희와 매월이를 통해 누군가의 기대와 바람으로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나선 18살 소녀의 수사극 사라진 소녀들의 숲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